안녕하세요. 양학도사입니다. 제가 채널 제목을 그턱이 알고 싶다 해서 양학도사로 최근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악수술 받으려고 입원할 때 준비할 준비물에 관한 것이에요. 뭐 수술하는 의사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직접 환자분들을 회진하고 살펴보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준비물을 덜 챙겨와가지고 불편을 겪으시는 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준비물 리스트를 좀 꾸며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설명드릴 전체 리스트가 이제 이 위에 딱 떠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거는 개인 위생용품인데, 사실 개인 위생관리용품은 뭐 대단한 거는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한 뭐 2박 3일이나 한 3박 4일 정도 여행 갈 때 챙기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좀 있으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게 칫솔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냥 일반 칫솔을 양악수술 하면은 좀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은 볼 전체적으로 붓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차츰차츰 부어오르면은 볼 안쪽으로도 살이 부어올라서 일반 칫솔이 입 안으로 집어넣기가 좀 힘든 상황이 돼요. 그리고 또 수술하는 병원에 따라서는 얼굴 바깥쪽에 이제 테이핑도 해가지고 이렇게 빡빡하게 둘러놓게 되면은 압력이 바깥에서 쪼이고 있으니까 칫솔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게 좀 많이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일반적인 머리 크기 칫솔 말고 어린이용 칫솔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크기가 좀 작은 칫솔이 있는데, 그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입안에 상처가 잔뜩 있는데 양치질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입안이 부어 있다 하더라도 수술하고 나서 안쪽에 보면은 교정 고무줄이 있고 교정 철사도 있는 그 사이사이에 내가 우유만 한 잔 마셔도 되게 찌꺼기가 많이 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머리 작은 칫솔을 이용해 가지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그래도 수술하고 나서 좀 더 쾌적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하고 나서 항상 머리 작은 칫솔을 이용해서 이솔질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준비물은 요거는 좀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에서도 좀 알려져 있는 준비물인 것 같기는 한데, 다이소 소스병이거든요. 근데 소스병이 좀 주둥이가 길게 돼 있고 용량이 너무 작지 않은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 그런 용량의 병으로 되어 있는 그 소스병이 있거든요. 그거를 꼭 다이소 브랜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할 수 있으면은 준비해서 오면은 수술하고 나서 먹는 음식이 대부분 우리가 액체로 된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뭐 우유가 될 수도 있고 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순한 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소스 병에다가 담아 가지고 소스 병이 물렁물렁하니까 액체 음식을 넣고서 쭉 짜가지고 입안으로 집어넣기 좋게 돼 있어요. 이거를 숟가락을 이용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빨대를 이용해서 먹는 것보다 다이소 소스병을 이용해서 먹으면은 훨씬 더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이 다이소 소스병을 꼭 챙겨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따라서는 보호자라든지 이제 환자가 사용할 종이컵을 미리 좀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은 수술 후에 내가 물을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약을 먹거나 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나서 코라든지 입 주변에 피 같은 거 아니면은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좀 자주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주 닦아 주려면은 물티슈가 이제 한 통 있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큰 거 말고 좀 작은 거 가져오셔도 되는데, 어쨌든 물티슈가 있으면은 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준비물은 가습기인데요. 가습기는 여름에 수술할 때는 좀 덜 그럴 수도 있는데 겨울철에는 특히 많이 건조하고 그래가지고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은 입술 주변이 많이 부르트고 좀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습을 위해서 가습기가 바로 옆에 있으면은 수술하고 나서도 좀 더 쾌적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가습기를 가져오시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가습기가 되게 큰 그런 가습기가 있을 필요는 없고, 요즘 보면은 텀블러 사이즈 된 작은 가습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얼굴 옆에다 둔다든지 그러면은 훨씬 더 얼굴이 건조하지 않게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습기를 구하기 어려우면은 그냥 젖은 수건을 침대 옆에다가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준비물은 이제 바세린을 한 통 준비하면 좋은데, 이거는 꼭 바세린이어야 될 필요는 없고 그냥 입술 보습제 있잖아요. 립밤이나 아니면 립글로즈 같은 그런 것만 준비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브랜드를 보니까 제일 좋은 게 이제 바세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세린 한 통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큰 거일 필요는 없고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사이즈의 좀 작은 통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한 통이면은 이번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세린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가습기를 사용한 거랑 마찬가지 이유거든요. 수술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입술 주변이 좀 많이 부르트고 건조해지고 갈라져 가지고 안 그래도 아픈 상처가 더 피도 나고 아파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들을 좀 보호하고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보습을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세린을 한 통 가지고서 수술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주 입술에 계속 발라 주면은 훨씬 더 쾌적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세린 한 통 가져오시면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준비물은 이것도 되게 필요한 꿀팁 중에 한 가지인데, 목베개가 있거든요. 근데 목베개가 우리가 보통 여행 갈 때 비행기 같은 거 타면은 가지고 가는 그런 목베개면은 다 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목베개 앞을 묶거나 똑딱이 같은 거로 딱 채워가지고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목베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 목베개가 좋은 점이 뭐냐? 당연히 내가 누워있을 때도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편안하게 고개를 가눌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 목베개를 앞에 딱 잠궈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냉찜질을 하잖아요. 평소에는 이제 얼음팩을 가지고서 내가 손으로 들고서 이제 양쪽을 번갈아서 대거나 아니면 양쪽에 손으로 잡고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베개 앞을 꽉 잠궈줄 수 있으면 목베개와 볼 사이에 얼음을 딱 껴두면은 걔가 고정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앉아 있거나 살살 걸어 다니거나 할 때에는 이 목베개를 목에다가 묶어두고 그 사이에다 얼음팩까지 내가 넣어 놓으면은 이게 굉장히 편리하게 냉찜질도 하면서 목도 받침이 되는 그런 용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를 묶을 수 있는 형태의 목베개를 가져오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손거울인데, 손거울 중에서 손거울 손잡이 부분을 꺾어가지고 세워줄 수 있는 형태로 된 그런 손거울이 있거든요. 그 손거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수술한 상태를 계속 거울을 보고서 감상하라고 제가 거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울이 있으면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수술하고 나서 고무줄을 교체할 때에도 거울을 세워두고서 보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고무줄을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용도로 손거울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손잡이가 꺾어진 형태로 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손거울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은 우리가 보통 할 일이 없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게 굉장히 일상화됐는데, 수술하고 나서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병원에서 해주는 거는 중간중간 잠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소독하고 그러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하루 종일 그냥 병실에 누워 있는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같은 게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블릿 PC와 노트북도 같이 가져오시면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간병인이 따로 있는 그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따로 오실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어린 환자들이 수술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동해서 같이 병실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 친구가 없으면 보호자께서 같이 지낼 때 많이 불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병원에 미리 확인을 해서 보호자 친구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도 같이 갖춰가지고 입원하시면은 훨씬 더 지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선호하는 액상 음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준비해 가면 좋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양악수술하고 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액체 종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두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유, 그 다음에 이온 음료, 그리고 뭐 과육이 들어있지 않은 주스 같은 것도 다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골 국물이라든지 뭐 그런 좀 더 영양가가 있는 그런 국물을 준비해 오시기도 하는데, 그런 음료 중에서 본인 취향에 맞는 거, 내가 더 수술하고 먹고 싶은 거,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챙겨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의 병원이 수술하고 나서 뉴케어라는 그런 음식을 주는데, 이게 사실 그냥 두유 같은 거거든요. 근데 뉴케어도 맛이 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뉴케어를 드렸는데 이게 맛이 없다고 다 안 먹고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뉴케어가 일반적으로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선호하는 맛이 있다면은 그걸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은 수술하고 나서 좀 더 영양 보충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음료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그런 음료수를 미리 사 가지고 준비해 오시면은 이번 기간 동안에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양악수술 치료가 사실 잠깐 어디 여행 갔다 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치료예요. 물론 이제 내가 수술 받아서 아프고 그럴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나는 이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받는 치료인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계획적으로 준비물도 잘 챙겨서
이렇게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양악수술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양악도사 채널에서 오래간만에 영상을 제작을 해봤는데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좀 더 착실하게 양악도사 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까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치료를 받든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든 간에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양악수술 치료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제 채널이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